자, 첫 번째 이중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3까지 10번 출력하는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while에서 i는 3까지라 해주고 printf에서 %t i 그 다음에 i 뿔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든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 10번 출력하려면 사실 이거를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둘, 셋,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근데 반복문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도배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자니 뭐예요? 굉장히 코드의 길이도 길어지고 번거롭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이중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중 반복문을 어떻게 쓴다? 자, 요 안쪽에다가 반복문을 하나 더 들여놓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저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놓을 거예요. 당연히 변수명 같은 경우는 바꿔줘야겠죠. J라고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를 썼는데, 자, 그러면 이 int J라는 요 안쪽 반복문이 요 바깥쪽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서 얘도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 2, 3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코드를 봤을 때 몇 번 실행된다? 총 3번 실행되죠. 왜? 그러니까 1, 2, 3이 이렇게 얘가 1, 2, 3을 출력하는 코드잖아요. 그러면 int i가 1일 때 1, 2, 3, 그 다음에 2일 때 1, 2, 3, 3일 때 1, 2, 3. 왜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중반복문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최초의 i는 1이기 때문에 1일 때 참이니까 이 안쪽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서 j라는 변수에 1을 세팅해줘서 얘는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3일 때 한 번. 그러면 j는 어차피 값이 1씩 증가하면서 1, 2, 3을 출력해주는 녀석이니까, 자, 그러면 j 뿔뿔 하고 얘가 이제 끝나게 되면 i 뿔뿔로 인해서 이제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일 때 똑같이 1, 2, 3, 3일 때 1, 2, 3이니까 이렇게 하면 1, 2, 3만 총 3번 출력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래요? 10번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10번을 출력하려면 요 바깥쪽 반복문이 10번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안쪽 반복문이 10번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깥쪽이죠. 안쪽은 얘는 그냥 1, 2, 3만 출력해주는 녀석이고, 그 1, 2, 3만 출력해주는 녀석을 우리가 몇 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반복해야 되니까 3 대신에 뭐라고 써준다? 10이라고 써줘야겠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1, 2, 3, 1, 2, 3, 1, 2, 3을 반복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i. 자, 실행해보면, 자, i가 1, 2, 3, i가 1일 때 1, 2, 4, 2일 때 1, 2, 3, 3일 때 1, 2, 3 이런 식이니까 총 1, 2, 3이 몇 번? 10번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이랑 똑같이 출력하려면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중 반복문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중 while문을 사용해서 9구단 2에서 8단을 9단이에요. 9단을 출력해달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 9구단을 출력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봐라. 일단 뭐라도 하나 출력해보는 게 int 단이라도. 그러면 while문으로도 쓸 수 있겠고 for문으로도 쓸 수 있겠다. 근데 이중 while문 사용해달라 했으니까 while 단이 아니라 int i를 써야죠. 자, 그 다음에 i는 어디까지라 할까요? 9까지 출력해줘야죠. 9.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ntf %d. 자, 9구단을 출력해주는 거니까 그 포맷에 맞게 여러분들 작성해주시고 단 곱하기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9구단은 여러분들이 질리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스스로가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실행해보면 당연히 9구단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는 i 값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증가돼야 된다. 단의 값도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의 값에 맞는 반복문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저는 단이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단뿔뿔 쓰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 단 %d단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쓰게 되면 잠깐 없애버리고 실행하면, 자, 단을 안 넘겼죠? 자,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2단부터 9단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썼던 요 코드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단이 2일 때 요게 1부터 9, 2일 때 1부터 9면 되니까 요 i 값, 그러니까 즉 i 값을 출력해주는 녀석을 어디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단이 2일 때 i는 1부터 9니까 이제 이 처음에 2단 나올 테고, 그 다음에 3일 땐 3단, 4일 땐 4단, 5일 땐 5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반복문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구구단도 손쉽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포문이래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8단으로 되어 있네요. 자, 포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를 뭘로 바꿔라? 포로 바꾸라 했는데 일단은 이걸 아예 포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포는 어떻게? 포 인트 단, 그 다음에 단은 뭐라 할까요? 2라 할게요. 그 다음에 i는 i가 아니죠. 단은 9. 그 다음에 단 뿔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포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이 최초에 2니까 2일 때 참이죠. 참이니까 실행. 그 다음에 증가되고 3일 때 참이니까 실행. 그죠? 그런 식이니까 똑같이 써볼까요? 프린트프 퍼센트 D단,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i 값을 출력하는 반복문을 어떻게? 또 안쪽에다 두면 되는 거예요. 포 인트 i는 1, i는 9까지 할게요. i 뿔뿔. 자, 그러면 프린트프에서 %d, %d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단 오면 되고 i 오면 되고 단 곱하기 i 이렇게 오면 되죠. 자, 그러면 단이 2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9, 3일 때 1부터 9, 4일 때 1부터 9.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2단부터 9단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죠. 사실 이중 완료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쓸 바에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그렇죠. 포문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번에 999단을 출력하래요. 자, 999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999단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중반복문 같은 경우는 99단까지밖에 못하잖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값이 증가가 안 되니까. 근데 999단 같은 경우는 얘가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이중 포문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999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그죠? 얘가 2일 때 얘는 1부터 9단에 현재. 근데 그 안쪽에 하나 더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J라고 하겠습니다. J.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최초에 2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3이니까 1부터 9. 그 다음에 2일 때 1부터 9. 3일 때 1부터 9. 4일 때 1부터 9. 왜냐면 그렇잖아요. 999단이라는 거는 자, 메모장 하나 더 켜볼게요. 999단이라는 거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 1,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111 할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자, 2.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일 때 1부터 9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9까지 되면 얘는 2가 돼서 1부터 9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999단을 출력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강사는 이걸 9 대신에 3으로 바꿀게요. 너무 많거든요. 끝값을 그냥 3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맞게 포맷도 여러분들이 %d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j, 그 다음에 단 곱하기 어떻게 j로 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99단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사가 여기다 이제 3이라 했는데 얘만 9라 바꿔줍시다. 단은.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딱 깔끔하게 3까지만 곱해진 결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값이 1일 때 얘 1, 2, 3, 2일 때 1, 2, 3, 3일 때 1, 2, 3. 그 다음에 3단으로 넘어가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999단도 출력하는 게 가능한 거죠. 지금 제가 일부러 3으로 바꾼 거예요. 9로 바꾸면 당연히 999단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래요? n단에서 m단 중 홀수단만, 그 다음에 1부터 리미트 곱 중에 짝수곱만 이런 식으로 출력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이걸 처음에 문제를 드리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하면서 이제 어려워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통 강사가 알고리즘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문제를 푼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으로 생각부터 하기도 전에 코드부터 짭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정리가 안 됐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를 일단 생각이 된 다음에 코드를 써야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코드를 쓰게 되면 쓸 수야 있겠지만 에러가 날 확률, 즉 정답이 아닐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사가 말씀드렸죠. 조금 만들고 실행, 조금 만들고 실행.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목표치를 하나씩 잡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투두 리스트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투두 리스트. 자, 투두 리스트라는 거는 할 일 리스트인 거죠. 할 일. 내가 뭘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어떤 걸 할 건지를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코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제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요. 필터링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동일한 거죠. 코딩이라는 건 결국엔 우리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너가 좀 해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얘를 조작을 하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정리한 내용들이 정립이 돼가지고 걔한테 인풋을 시켜줘야지 그 인풋에 맞는 즉 입력값에 맞는 산출물을 우리한테 주겠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당연한 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뭐가 필요하다?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침착함은 결국에는 어디서 나올까요? 경험에서 나와요. 경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저는 여기서 목표를 하나씩 잡아가면서 할 거라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를 못 풀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반복문이라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while문, while 또는 포문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잡아라. 그러면 강사는 뭐 연속된 수열 출력하는 뭐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 만들기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목표를 나름대로 잡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포문을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로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강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i 값을 출력할 거라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됐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코드를 일단 정상적으로 잘 작성하고 있네 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한 거죠. 자, 확인을 했으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구단 만드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수업 페이지로 찾아가 구구단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포문을 했으면 둘 중 하나로 여러분들이 뭐 구구단 반복문을 이용해서 아니면 구구단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구구단 그러니까 이중반복문 이용해서 푸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구단 2단 출력해보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목표를 잡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구단 2단 출력하려면 일단 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포맷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죠. 단 i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실행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9구단 중에 2단 출력했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완료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신감을 하나씩 얻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씩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확인을 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중반복문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씩 발걸음을 내딛는 연습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사가 단이라는 것도 증가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폼을 돌려가지고 인트 단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단 뿔뿔. 그 다음에 이걸 어디로?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구단을 출력하는 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단계라도 잡아가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근데 숙련도가 있는 분들도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구단 출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문제의 절반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래요?
구구단은 n단에서 m단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목표를 또 뭐 잡는 거예요? 내가 구구단 어쨌든 출력했으니까 m단에서 m단 출력해보기. 뭐 분명히 여기 n하고 m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어차피 n단에서 m단이라는 거는 얘가 시작값이고 얘가 끝값일 거 아니에요. 뭐에서? 단에서. 그러면 단에서 시작값을 담당하는 게 얘가 누구? 얘고. 그 다음에 끝값은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신에 뭐 주면 돼요? n 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9 대신에 뭐 주면 돼요? m 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포맷 안에서 그냥 변수값만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넘겼을 때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값으로서 작용한다 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4하고 19를 잘 넘겨준 거죠. 그러고 나서 실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해봤더니 아 잘 나오네. 아 지금 내가 n이 4고 m이 19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구나. 확인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 나 이거 잘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홀수단 출력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진행하지 말고 홀수 단 출력해보기. 자 근데 홀수를 구하는 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홀수는 뭐예요? 짝수가 아니면 그 값이 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단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단이 2로 나왔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죠? 이건 짝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짝수가 아니면 되니까 어떻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이 어떻게? 홀수 단만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럼 실행해보면 보이죠? 홀수 단만 나오고 5, 7, 그 다음에 뭐 9, 11, 13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홀수단도 잘 했죠. 그 다음 챕터가 뭐 있어요? 그러면 홀수단을 출력했으니까 자 1부터 리미트까지의 곱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부터 리미트까지 과제에 곱 출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곱슬 담당하는 녀석은 얘잖아요 지금. 그러면 9 대신에 뭐 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리미트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리미트 주게 되면 실행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리미트까지의 곱을 출력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짝수. 그렇죠. 짝수 곱만 이제 출력해보면 되겠죠. 짝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짝수 곱이라는 거는 곱슬 담당하는 녀석은 얘잖아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한다? 만약에 i를 뭘로 나왔을 때 2로 나왔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짝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i 값은 i 같은 경우는 짝수만 걸러져서 여기에 들어오겠죠. 실행해볼까요? 실행해보면 지금 보면 2, 4, 6, 80 2, 4, 6, 80 짝수고만 나오죠. 홀수 단위랑 짝수고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 문제를 잘 못 풀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라도 접근해서 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거든요. 처음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나름 정립이 됩니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가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코드의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는 거는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거의. 추상적인데 그 추상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구체성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아도 이거 수업 받은 내용들을 머릿속으로만 정리하고 끝나는 사람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블로그나 공책이나 뭔가로 여러분들 말로 풀어 쓴 사람 간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누가 더 잘할까요? 그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하던 메모장에 기록이라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썼을 때 머릿속에 더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장이 오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순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기록이라도 해놨어요. 그러면 기록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 뭐 예를 들어 한 2, 3년 전에 내가 먹은 음식들, 맛집 갔던 거 잘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났어요. 2, 3년이 지났어요. 기억하고 있을까요? 뭐 기억하겠지만 언제 갔는지 모른단 말이죠. 뭘 먹었는지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기억이라는 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특히 이쪽 이제 개발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머리의 저장 능력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면 머리는 결국에는 간폐하게끔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보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래 보관이 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 때랑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정리했을 때랑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좀 더 오래 갖게 하려면 이렇게 기록, 메모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 말로 풀어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백날 이렇게 말해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언제 차이가 나냐? 진짜 2, 3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엄청나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이 가능해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심한 문제도 이렇게 다 풀어본 거죠. 됐습니다.